처음에는 물살을 거슬러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물속에만 있을 것 같은 존재가 잠시 공중이라는 다른 영역을 이용합니다. 이 첫 장면은 오늘 영상 전체의 질문을 미리 던집니다. 주어진 환경이 불리할 때 같은 방식만 고집해야 할까요? 이어서 화면에는 작은 개미와 훨씬 큰 벌류가 나타납니다. 크기와 날개, 움직임의 범위만 보면 작은 개미가 불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화면만 보고 정확한 종이나 생사, 힘의 차이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보이는 행동입니다. 작은 개미는 큰 상대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결국 상대를 붙잡아 조금씩 끌고 갑니다. 여기서 결과를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왜 끌고 가는지, 상대가 어느 상태인지, 낙엽과 장애물 뒤에서는 무슨 일이 이어지는지 화면만으로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답보다 질문이 더 강합니다. 작은 존재는 왜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힘이 아니라 위치와 방향을 바꾼 것일까요? 영상 중반에는 꽃과 벌, 미세한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변화가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개미와 큰 상대의 사투가 이어집니다. 개미는 한 번 붙잡은 뒤 쉽게 놓지 않고 이동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입니다. 약 9분 지점에서 이야기는 다시 뒤집힙니다. 우리가 흔히 땅을 기어다니는 모습으로 기억하는 개미 가운데에는 번식기에 날개를 가진 개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날개 달린 개미가 실제로 공중으로 이동하는 순간 놀라움의 핵심은 초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처음의 물고기와 날개 달린 개미가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는 물이라는 영역에서 잠시 공중을 이용하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 공중으로 이동합니다. 둘 다 자연의 법칙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던 자연의 모습을 더 넓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장면만으로 결론을 내리셨습니까? 그렇다면 잠시 보류해 주십시오. 이 영상은 약 9분 지점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반전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크기 대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비생물이 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 장면이 나오기 전까지 무엇이 힘이고 무엇이 선택인지 계속 비교해 보겠습니다. 삶에서도 우리는 자주 큰 문제 앞에 섭니다. 오래 버텼는데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남들은 쉽게 가는 것 같은데 남한 것엔 물살을 거슬러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무조건 더 참으라는 말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지금의 방향이 나를 살리는지 아니면 소진시키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개미가 큰 상대를 끌고 가는 장면을 보면서도 승패를 서둘러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는 한 장면만으로 내 인생 전체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변화가 진행될 수도 있고 잠시 멈추는 시간이 다음 움직임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날개 달린 개미가 나타나는 순간 한 가지 질문을 남깁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전부일까요? 오래 해오던 방식이 막혔다면 쉬어도 되고 도움을 구해도 되고 관계와 일을 정리해도 되고 새로운 작은 길을 시험해도 됩니다. 힘든 길을 계속 걷는 것만이 성실함은 아닙니다. 삶에는 방향을 바꿀 권리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물살을 거슬러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물고기가 등장합니다. 물속에만 있을 것 같은 존재가 잠시 공중이라는 다른 영역을 이용합니다. 이 첫 장면은 오늘 영상 전체의 질문을 미리 던집니다. 주어진 환경이 불리할 때 같은 방식만 고집해야 할까요? 이어서 화면에는 작은 개미와 훨씬 큰 벌류가 나타납니다. 크기와 날개, 움직임의 범위만 보면 작은 개미가 불리해 보입니다. 그러나 화면만 보고 정확한 종이나 생사, 힘의 차이를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보이는 행동입니다. 작은 개미는 큰 상대 가까이에서 움직이고 결국 상대를 붙잡아 조금씩 끌고 갑니다. 여기서 결과를 너무 빨리 결론 내리지 마십시오. 왜 끌고 가는지, 상대가 어느 상태인지,
낙엽과 장애물 뒤에서는 무슨 일이 이어지는지 화면만으로 모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은 답보다 질문이 더 강합니다. 작은 존재는 왜 물러서지 않았을까요? 힘이 아니라 위치와 방향을 바꾼 것일까요? 영상 중반에는 꽃과 벌, 미세한 움직임이 이어집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작은 변화가 먼저 보입니다. 그리고 다시 작은 개미와 큰 상대의 사투가 이어집니다. 개미는 한 번 붙잡은 뒤 쉽게 놓지 않고 이동합니다. 이 장면은 오늘 영상의 첫 번째 클라이맥스입니다. 약 9분 지점에서 이야기는 다시 뒤집힙니다. 우리가 흔히 땅을 기어다니는 모습으로 기억하는 개미 가운데에는 번식기에 날개를 가진 개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화면에 날개 달린 개미가 실제로 공중으로 이동하는 순간, 놀라움의 핵심은 초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던 모습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데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처음에 물고기와 날개 달린 개미가 하나의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는 물이라는 영역에서 잠시 공중을 이용하고 다른 하나는 땅에서 공중으로 이동합니다. 둘 다 자연의 법칙을 깨뜨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단순하게 알고 있던 자연의 모습을 더 넓게 보여줍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이어서 보십시오. 처음의 멈춤과 마지막의 멈춤은 겉으로 비슷하지만 원인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읽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이어서 보십시오. 처음의 멈춤과 마지막의 멈춤은 겉으로 비슷하지만 원인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읽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이어서 보십시오. 처음의 멈춤과 마지막의 멈춤은 겉으로 비슷하지만 원인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읽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이어서 보십시오. 처음의 멈춤과 마지막의 멈춤은 겉으로 비슷하지만 원인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읽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마지막 장면까지 이어서 보십시오. 처음의 멈춤과 마지막의 멈춤은 겉으로 비슷하지만 원인은 전혀 다릅니다. 그 차이를 읽는 것이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 질문입니다. 처음 물살을 거스르는 장면을 보며 한 가지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힘든 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과 그 길이 반드시 옳다는 것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 버텼다는 이유로 계속 버텨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삶에는 계속 가야 하는 때도 있고 잠시 멈춰야 하는 때도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성장의 과정인지 아니면 나를 지나치게 소진시키는 신호인지 천천히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큰 벌 옆에 작은 개미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우리 삶에서도 문제는 때때로 내 힘보다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돈, 일, 가족, 관계, 미래의 불안이 한꺼번에 겹치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그럴 때 모든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내가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작은 한 가지, 도움을 청할 한 사람, 미룰 수 있는 한 가지를 정하는 것만으로도 숨을 돌릴 공간이 생깁니다. 개미가 큰 상대를 끌고 움직이는 장면을 보면서도 우리는 지겼다고 서둘러 말하지 않습니다. 인생도 한 장면만 보고 성공과 실패를 정하면 안 됩니다. 지금 관계가 멀어졌다고 모든 관계가 끝난 것은 아니고 일이 멈췄다고 삶 전체가 멈춘 것도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리와 회복이 진행되는 시간이 있습니다. 답을 빨리 내리지 않는 것도 자신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영상 중간의 꽃과 작은 진동은 아주 사소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과 마음도 큰 변화 전에 작은 신호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예전보다 쉽게 지치고 사소한 말에 마음이 무너지며 평소 좋아하던 일에도 기쁨이 줄어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신호를 무시하며 더 열심히만 가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쉬는 시간,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 자연 속의 짧은 산책처럼 나를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하는 행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낙엽 뒤로 장면이 사라지면 우리는 결과를 알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모든 답이 즉시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삶의 결정도 그렇습니다. 어떤 선택은 며칠이 아니라 몇 달 뒤에 의미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 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한 미래를 맞추는 일이 아니라 내가 지키고 싶은 것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건강, 가족, 평안, 일, 새로운 시작 가운데 지금 가장 먼저 지킬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날개를 가진 개미가 나타나는 순간은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문장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사람도 한 가지 역할로만 살아가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부모이면서 한 사람의 개인이고 오래 일한 직업인이면서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가능성이 모두 닫히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새로운 가능성은 거창한 결심보다 작은 시도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향을 바꾼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래 살아온 경험을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잠시 일을 줄이고 몸을 회복하는 것, 관계의 경계를 다시 세우는 것, 가까운 여행으로 마음의 속도를 늦추는 것, 배우고 싶었던 것을 하루 10분씩 시작하는 것, 이런 작은 전환이 삶 전체의 균형을 다시 잡아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남기는 마지막 질문은 끝까지 버틸 것인가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지키면서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은 무엇인가입니다. 물살을 거스를 때도 있고 흐름을 탈 때도 있습니다. 땅을 걸을 때도 있고 다른 이동 방법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당신에게도 아직 발견하지 못한 선택지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자연의 장면을 통해 그 가능성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